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어떻게라는 키워드입니다. 지난 2일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방금 저희가 잠깐 언급했었던 전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이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를 달라면서 검찰에 다시 수색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승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전화 데이터 복원을 넣고 검찰과 경찰이 충돌하는 모양새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저희가 아까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이 주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검찰은 공유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교수님? 그것은 이제 지금 경찰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서초서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압수수색을 당한 상태에서 유류품과 그리고 휴대전화를 포함을 해서 다 이제 뺏긴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뭐 어떤 증거물을 뭐 탈취당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예. 아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검찰과 경찰 간에 있어서의 갈등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제 포렌식 참여권에 이제 분류하는 작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예.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검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알려지기로는 경찰에서 수사관 2명이 가가지고 같이 이제 옆에 있다라고 하는데 예. 참관이라고 하는 것은 입회하고 다르고 예. 또 말 그대로 옆에서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서로가 주장을 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떤 내용이 나오면은 본인들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사실 서초경찰서에서 저렇게 서둘러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사실 이제 서초 경찰서장이 이전에 이제 그 청와대 국정상황실에도 근무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인연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보안 유지를 해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들이 수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옆으로 셀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을 차단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예, 예. 경찰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그 원인을 밝히는 데는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 예. 그 포렌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아이폰이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지금 소식도 기종이 아이폰이라서 힘들다는 말씀이세요?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예. 이것이 이제 뭐 아이폰 본사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도 FBI에서 협조를 해달라고 했는데 협조를 안 해준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예. 글쎄요. 뭐 지금 이제 포렌식을 위해서 경찰 또는 검찰이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약간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물론 이제 그 핸드폰 기종에 대해서 이게 뭐 본질적인 사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다면 뭐 그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삼성 휴대폰이라든지 안드로이드 계열이면 좀 문제가 달라집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폰이, 왜냐하면 예. 이제 지문 인식이라든가 이제 예. 홍채 인식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본인이 비밀번호를 이제 만약에 거기다 같이 이렇게 넣어놨다면 예. 그것을 이렇게 그 어떤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저걸 풀어내는 것은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어떤 그 보안 장치 때문에 예.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얘기들도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서 이제 교수께서 경찰의 입장, 검찰의 입장, 또 현실적인 어떤 포렌식에 대한 어려움 여기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저희는 뭐 어느 쪽에 편을 들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사실관계만 놓고 좀 이렇게 설득력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좀 짚어보면 경찰과 검찰의 입장을 봤을 때 손정혜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쪽이 좀 더 설득력 있어 보여요? 굉장히 이상하고 이례적인 상황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불성설입니다. 수사기관은 경찰과 검찰이 한 몸이 돼서 어떤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기 위해서 서로 협조하는 관계지 예. 이렇게 서로 불신을 드러내면서 견제하면서 긴장관계에 있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서초경찰서는 변사 사건의 사망 경위를 수사해야 되는 수사의 목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직전까지 통화한 사람이나 내용을 확인해야 될 수사상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검찰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그리고 권리행사 방해와 관련해서 특감 반원들이 하명 수사를 했는지 여부 그 과정에서 첩보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휴대폰을 또 들여다볼 수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서로 협조해서 임의 제출 방식이든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서로 협조해서 수사를 해야 될 문제인데 어느 쪽이 어느 것을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통해서 가져간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예. 참여하겠다는데 그거는 단순 참관이지 입회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례적이고 예. 그렇다고 경찰이 그것을
다시 법원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역신청해서 다시 가져오겠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수사기관들의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보입니다. 아, 그 대목 네.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는 거, 그게 그러니까 매우 이례적이긴 한데 불가능한 거예요?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법원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압수수색 장소와 피의자가 특정이 되면 예. 그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압수수색을 발부하는 것인데 예. 이 사건에서는 어찌됐든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그것을 압수수색으로 가져온다고 한다면 수사에 또 그 방해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두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법원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으로 이 증거물에 대해 확보하지 말고 서로 예. 수사기관과 그 사이에서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관계를 극대화해서 보여주고 있고 예. 이것이 결국 실체 진실을 가리기 위한 것이냐 예. 아니면 기관끼리 경쟁하는 것이냐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현재 검찰은 경찰에서 하명 수사로 수사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경찰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여지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경찰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울산시장 사건과 관련해서 불기소 처분에 이른 것이 기소권 남용이라고 서로 대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현재 이걸 객관적인 지혜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은 법원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고 예. 결국 문제의 기결점은 공수처 같은 좀 객관적이고 공정한 곳에서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과 상관없는 조직에서 이런 것들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자 휴대폰 포렌식 정보 공유를 두고 어떤 이견이 있고 지금 그 의견도 서로 다른 것 같고 이게 또 아까 이제 손병께서 짚어주신 대로 정치적 배경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고 어떤 일정이나 수색 상황, 수사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해석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첨예한 사안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잠깐 저희가 첫 번째 큐브 짚을 때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지금 국회 본회의에 이 조정안 자체가 올라가 있어서 이건 역시 정치권의 갈등의 하나의 소재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자체가 검찰과 경찰이 이 대립을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글쎄 뭐 일부러 만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미 뭐 검찰과 경찰에 있어서 이 수사권을 가운데 두고 지금까지 뭐 어떤 그 신경전을 벌인 것이 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예, 아니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사실은 이제 그 이 정부 측에서는 경찰에 대해서 이제 수사권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인정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이전부터 그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그 어떤 갈등 요소가 있었었는데 이번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경찰과 검찰에 있어서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전 단계에 있어서의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예, 예. 정말 그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 지금 당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 본회의에 수사권 조정안이 상정돼 있는 이 상황에서 경찰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밀리게 되면 이건 정말 수사권과 연관된 것에 대한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위기감을 양기 기관이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 바로 이 서초 경찰서에 대해서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즉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분에 대한 유류물과 또는 뭐 그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좀 이례적인 것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내부의 입장에서는 글쎄요, 제가 이제 추정컨대는 상당히 좀 자존심도 상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테니까 예. 아까 전에 나왔던 그 뭐 압수수색 영장을 갖다가 역신청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제가 압수수색 영장을 역신청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처음 나왔다는 얘기죠. 그만큼 사실은 좀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이제 좀 신경이 쓰이고 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 법원의 입장에서는 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실제로는 굉장히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이 양계 기관이 협조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아마 그런 식으로 중재나 조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